안녕하세요. 나무사학교개길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미니 모의고사 4회로 찾아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목 병리학입니다.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을 나타내는 병원균이 발생시키는 병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문제에서 병원체 혹은 병원균, 병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아닌 것을 보기를 통해서 걸러내면 되는 그런 류의 사실은 문제들이 많죠. 5회 시험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조금 난이도가 중 이상, 중상 정도로 올라갔을 때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음, 병의 이름이라든지 뭐 병원체 이런 정보를 힌트로만 줍니다. 정확히 명칭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힌트를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벽이 키틴으로 되어 있다네요. 그리고 섬유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뭐 존재는 하나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죠. 최소한 이 병원체가 난균류는 아니겠구나. 난균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왜냐, 난균은 세포벽이 키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있다. 물론 이게 뭐 잔항포자, 담자포자인지 뭐 불안정균류인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1번 힌트만으로는 우리가 요 정도 정보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주네요. 균사격벽에는 단순 격벽 공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단순 격벽 공, 이거 좀 단어가 어려운데 요거 보시면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균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잔항균입니다. 잔항균. 잔항균. 뭐 이거는 좀 상관이 크게 없긴 한데 유연공격벽이라는 것도 있죠. 유연공격벽. 나온 김에 합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자포자, 담자균, 그죠? 담자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잔항균이라는 거를 일단 알고 난균이 아니라는 것도 뭐 힌트를 얻었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불이 난 자리에 리지나 뿌리 썩은 병 유발. 그쵸? 요거 잔항균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자, 2번 볼게요.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은 병원균이 파이토프토라고요. 파이토프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습할 경우에 유주자라는 거를 만들어서 유주자 보시면은 그 꼬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가 있고 그 꼬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병원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난균에 해당을 합니다. 난균류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번의 힌트를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잔항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지언정 난균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어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흰 날개 무늬병, 여기 4번에도 밤나무 가지 마른 병원균, 소나무 피목 가지 마른 병원균 모두 잔항균에 해당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회 시험 때 한 문제인가요?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병명을 안 준 보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나무에서 2, 3년생 이상의 가지가 적갈색으로 말라 죽는 병에 우리가 이걸만 보고 소나무 피목 가지 마른 병이라는 것을 유추를 해서 그게 잔항균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유추를 해서 뭐 풀어야 하는 뭐 그런 류의 문제가 보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조금 어렵죠. 그거는 시간도 조금 걸리고 어렵긴 하지만 뭐 많이는 안 나왔다. 틀리라고 약간 낸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의 그래도 문제도 우리가 좀 평소에 연습을 좀 해두고 접근을 해두어야만 사실 이게 2차 시험형 문제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수목 해충학이고요.
자, 곤충의 이주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는 그냥 사람한테 대입시켜 보면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곤충의 이주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이사잖아요, 이사. 이사를 내가 가는 목적과 좀 다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천적으로부터의 피신, 그쵸? 내가 이제 사는 동네에 내 천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사를 갈 수 있겠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 기주식물에서 이제 분산을 하는 것, 요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보시면 내가 만약에 TV를 파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자, TV를 판매를 하는데 A라는 동네에서 TV를 판매를 합니다. TV를. 그래서 이 집도 TV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A라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TV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TV를 팔 수 없기 때문에 자, B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TV를 팔러 이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똑같이 TV를 팔러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매를 대체할 수 있는 소비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대체자를 찾는다. 즉, 기존 기주식물이 아닌 대체 기주식물을 찾으러 가는 그런 곤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새로운 서식처를 점유를 하러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기존에 내가 살던 곳이 너무 사람이 많아요. 너무 이게 삭막해요.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널찍널찍한 데로 가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서식처를 위해서 이사할 수 있겠죠. 자, 유리한 양육 조건 찾기. 요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맹모 삼천지교. 맹부가 아니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듯이 조금 더 좋은 양육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사할 수 있겠죠. 자, 5번입니다. 근친 교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인간 사회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가요? 아무튼 사람 사는 곳에서도 씨족 부족 뭐 씨족 사회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씨족 사회도 사실은 결혼은 외부랑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근친 교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전자 급원, 조금 어려운 말로 치면은 유전자 급원의 풀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외부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랬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도 이제 동물이고 사람도 동물이고 동물의 본능에 의해서 이제 근친 교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이사를 좀 해서 멀리 있는 그런 다른 곤충들, 그러니까 같은 종에 있는 곤충들이지만 나랑 이렇게 유전적으로 가깝지 않은 그런 곤충들을 찾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곤충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주의 목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목생리학입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수목의 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의 생장형은 유전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맞습니다. 종마다 생장형이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고정생장, 얘는 자유생장 이런 식으로 고정은 되어 있습니다.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2번을 좀 이렇게 연관 지어서 한번 풀어볼 수가 있는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형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정해진 경우에 다시 바뀌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대표적으로 가뭄비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뭄비 나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고정생장 수종이거든요. 고정생장. 그런데 유묘기 때, 그러니까 어린 묘목일 때는 자유생장을 합니다. 묘목 시절에는 자유생장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수목의 나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또 대표적으로
은행나무라든지 포플러 나무는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적진 않을게요. 이게 자유생장 수종이긴 한데 노과수가 되면은 다시 고정생장으로 바뀌는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생장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나무, 참나무 요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수종이죠. 그래서 유한생장을 하는 수종이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자, 4번 자유생장 수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잎을 생산을 하는데, 그죠? 잎을 춘엽이라고 하는 잎과 봄에, 그리고 이제 하엽이라고 하는 잎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총 2번 잎 생산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네, 이게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잣나무를 한번 찍어 본 건데, 요 사이에 간격이 보이시나요? 요렇게 마디에 있는 요 간격, 요 마디수, 수간에 있는 마디수를 통해서 나이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디 숫자를 세 가지고. 이게 왜 가능하냐?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정 생장 수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마디씩 줄기가 자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고정 생장하는 수종들의 특징인데, 따라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산림 토양학입니다. 산림 토양학에서는 이제 먼셀 표기법에 맞게 뭐 체크되어 있는 토양색을 표기하는 것을 이제 물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필기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죠.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정도는 한번 알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넣어봤고요. 일단 먼셀 같은 경우에 토색 첩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책처럼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고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을 뭐 구입할 수는 없었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근데 이제 사진으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토색첩의 위쪽은 여기 보이시는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게 이제 색이 됩니다. 색 휴가 되겠고요. 그리고 명도 왼쪽에 Y축에 있는 요 밸류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명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크로마라고 되어 있는 요게 채도인데 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셀 표기법은 쓰는 순서가 색, 명, 슬래시 하고 색상, 명도, 채도 요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여기 있죠. 요 부분을 그 색을 한번 올바르게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 같은 경우에는 7.5YR이라고 위에 써 있기 때문에 7.5YR 이라고 써주고요. 그다음 명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Y축 왼쪽 여기에 있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쭉 보니까 4라고 되어 있네요. 4. 그다음 채도는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쭉 보니까 3이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7.5YR 4/3 이게 올바른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겠네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도 꼭 알아두세요.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수목 관리학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꼭 넣고 싶었어요. 네. 보시면 복토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고 1번 볼게요. 자, 질소 시비를 통해서 생육 환경 개선을 실시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비생물적 피해건 생물적 피해건 뭐 복토, 뭐 심식, 뭐 과습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뿌리가 건전하지 않은 상태, 혹은 해충, 병해로 인해서 수목의 병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질소 비료는 시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보기를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냅니다. 왠지 NPK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식물의 중요 원소들이 들어가면 얘가 생육 환경이 개선이 되겠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인과
칼륨만 해당하는 거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 환경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에서는 사용하면 오히려 더 악효과,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사용해서 뭔가를 개선한다라는 이런 형태의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게 이제 답일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인이나 인이나 칼륨 같은 경우에는 생육 환경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3번 보시면 대부분 뿌리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특징이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목의 이제 쇠락 현상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잎이 작아지고 뭐 황화 현상이 발생하고 뭐 조기 낙엽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들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수간 주변으로 벽돌이나 석재를 이용해서 마른 우물을 시공하면은 벽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들어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제 나무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나무가, 죄송합니다. 그림이 조금, 네,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토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여기 위에 복토가 되어 있어도 수목이 수목의 뿌리가 숨을 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른 우물 시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복토 피해로 고사한 수목을 샤이고메터로 측정하면 40kΩ 이상의 값이 측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복토 피해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피해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수목의 뭐 샤이고메터, 준스메타 이런 것들은 수목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고사한 수목을 예시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고사한 수목. 그럼 우리가 기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샤이고메터 보고 있죠? 50 이상이면 고사했다. 근데 이게 좀 그 회사나 뭐 이런 데이터를 내는 데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 40에서 40, 50 뭐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고사를 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사한 경우에는 40kΩ 이상의 값이 측정됐다라는 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스 메타라고 나왔다 보기에서, 그럴 경우에는 보시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형태를 보여요. 보시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하고, 반대로 샤이고메터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목의 생육이 좋지 않은,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반대거든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값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고사하는 정도의 뭐 혹은 아주 건강한 상태 정도의 값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모의고사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요 파트가 조금 공부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뭐 만들든지 아니면 어디서 좀 가져와서 이렇게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